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개받은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러머 인프라스트럭처와 쿠버네티스도 기덥스로 관리하기라는 긴 이름의 세션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SK텔레콤 엄주관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일단 클러스터 API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덥스로 쿠버네티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온프레미스에 일반 베어메탈 환경, 그 외에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다양한 인프라 환경에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했던 어떤 기술 셋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제 이 구성 단계 자체는 제가 임의로 나눈 거니까 저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총 3레이어를 나눠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실제 그 쿠버네티스 노드가 되기 위한 서버나 VM, 그 해당되는 그 노드들이 동작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다음에 여러 스토리지, 그다음에 실제 OS 설치하는 것까지 어떤 인프라를 프로비저닝하는 단계가 하나 가장 하위단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위에 실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우리가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인프라 프로비저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기존의 인프라 환경, 베어메탈이나 온프레미스에서는 굉장히 사람이 관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 된다 그러면 이제 테라폼 등을 위한 IAC 코드를 많이 활용하게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부트스트래핑 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툴인 큐브 ADM을 바로 사용하거나, 혹은 그 큐브 ADM을 좀 더 랩핑을 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큐브 스프레이 같은 툴을 사용하거나, 또 이건 역시 테라폼 같은 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결국은 온프레미스나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요즘 많이 쓰시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EKS, AKS 같은 서비스를 제공이 되고 있죠. 또 이런 것들 역시 각각의 그 어떤 솔루션에 맞는 CLI 툴을 사용하거나 웹 콘솔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IAC 테라폼 같은 코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부분에서 이제 그 외에 상황에 따라 이제 CNI나 CS가 기본으로 설치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또 명시적으로 설치될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 외에 또 인그레스와 같은 외부의 서비스 진입하기 위한 어떤 툴들, 모니터링을 위한 툴들, 또 어플리케이션 CI/CD 여러 가지 툴을 이제 뭉뚱그려 저는 이제 애드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설치 역시 큐브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컴포넌트가 이미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옵션 설정을 통해 설치할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햄차트를 설치한다든지 큐스토마이즈를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클러스터 구성의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년, 18년부터 실제 프로덕션 레벨에서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이제 운영 지원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제 GitHub UR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이름은 이제 타코 플레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큐브 스프레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앤서블 플레이북들을 추가적으로 개발하거나, 혹은 외부의 또 플레이북을 통합해서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들을 한 번에 설치하고 제거하고 확장할 수 있는 통합적인 플레이북을 또 랩핑해서 만들었었고, 또 각각의 연동되거나 의존성이 있는 그 소프트웨어 간에 필요한 설정들을 자동화하는 이런 것들을 진행했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인터넷이 안 되는 에어갭 환경에서 설치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다 준비를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간소하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앤서블 플레이북을 사용하게 되면 장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인벤토리별로 이제 어떤 사이트 설정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이트나 클러스터라고 이제 명명을 줘놓고 설정을 관리할 수가 있고, 결국 이것들이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기저장에 저장을 해서 이력을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장점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에 대한 한계도 이제 분명히 존재했죠. 이제 저희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제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나 물리서버 환경, 이제 일반적인 그 VM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분석을 했고 프로덕션 레벨 잘 쓰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앤서블 플레이북도 그렇고 이제 테라폼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그러니까 현재 설정하고 있는 값과 실제 인프라 환경의 비교 값을 제공해주고 있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플레이북 시점에 내가 어떤 운영자가 명령을 실행하는 시점에만 적용이 되고 파악이 되기 때문에 운영 편의 등을 이유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제가 말그림 한 것처럼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일단은 손으로 하두자, 일단 플레이북에 뭐가 안 되잖아 이러는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 이력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놔야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 이제 뭐 여유가 있거나 실제 어떤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결국 다음번에 적용을 했는데 잘 되던 게 안 되기 시작하고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결국 이제 또 어떤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아, 굳이 뭐 앤서블이라고 해서 잘 좋게 했는데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냐? 기존에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말 그대로 이제 기초정책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나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저희 솔루션 자체를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장하게 됐는데 또 기존 방법을 재사용할 수도 있죠. 저희가 일일이 뭐 VM을 따로 할당을 받아놓고 기존의 큐브스프레스도 쓸 수도 있는데 이거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만의 방법을 따로 도입하는 것도 역시 저희가 이제 인원도 되게 제한적이고 리소스가 제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두 개를 다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 저기가 앞서 말씀드린 제가 세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마지막 애드온 설치하는 단계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모니터링을 위한 부분, 그다음에 뭐 서비스 메시 이런 여러 이스트 리뷰부터 이런 컴포넌트 설치하는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단순한 하나의 뭐 햄차트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뭐 모니터링 쪽만 보더라도 프로메테우스를 통해서 실제 그 매트릭들을 UI를 통해 보다 그러면 그래프 하나 설치해야 되고 실제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을 위한 각각의 컴포넌트의 서비스 모니터, 각각의 익스포터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각각의 연관성이 있고 실제 순서에 따라서 지켜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름은 데카파드라고 해서 아고 워크플로우, 아고 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태로 이제 개발을 진행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LMA나 서비스 메시 같은 프리디파인드 앱 그룹을 제공을 해서요. 그래서 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 패키지가 따로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디파인한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의 변경에서는 크게 일어나지 않고 저희 그 어플 실행할 때 필요한 기본 세트를 일단 베이스에 저장을 해놓고 각각 사이트별로 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그룹별로 해서 실제 최종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이트별로의 어떤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실제 설치 단계에서는 아고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뭐 의존성이 있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다든가 의존성이 없다고 한다면 병렬적으로 아고CD F를 실행을 해서 실제 아고CD 어플리케이션이 형성이 되고 실제 아고CD에서는 이제 기덥스를 기반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덥스를 여기서 경험을 해보면 결국 긴 내용하고 실제 환경의 내용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환경상의 불일치가 굉장히 적어져서 어떤 추가적인 리소스의 어떤 낭비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결국은 풀 리퀘스트와 이런 기반으로 이제 리뷰를 하고 머지를 한 다음에 최종 반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별도의 어떤 결제 절차 같은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하듯이 운영되기 때문에 어떤 친숙한 환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변경 방법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역시 기존의 어플리케이션처럼 어떤 선언적인 API가 제공이 된다면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선 간단하게 클러스터 API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이 클러스터 API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프로비저닝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운영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선언적인 API를 제공하고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하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클러스터 API 로고가 아래에 있는 그 거북이가 쿠버네티스 거북이가 또 쿠버네티스 거북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게 올라온 것처럼 계속해서 재기적으로 계속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운영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오른쪽의 그림이 이제 가장 뭐 대표적인 아키텍처 전개도라고 볼 수,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 쓸 수 있는 그 전개된 배포된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라고 해서 실제 어떤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대한 리소스를 정해야 하는 클러스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돌고 있는 컨트롤러들이 이제 내용을 파악해서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형상의 워크로드 클러스터를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그 프로젝트로서 이제 말 그대로 오전 시간에 아마 저희 12시 반쯤에 저희 안유성님이 발표한 것처럼 모든 쿠버네티스 자체도 쿠버네티스 스타일의 API로 이제 관리를 하겠다는 목표의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진 것처럼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역시 선언적인 API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어플리케이션과 똑같이 모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부터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영역까지 다 데카파드로 통일하자 이렇게라는 목표를 세우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클러스터 AP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클러스터 API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뭐 깊은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컨셉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근데 클러스터 API를 구성 요소는 이제 다음과 같이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컨셉의 클러스터 존재하게 되는데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에는 좌측면에 있는 각각의 그 프로바이더 컨트롤러들,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컨트롤러,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 컨트롤러 이런 여러 컨트롤러들이 실제 실행되고 있는 클러스터를 얘기하고요. 워크로드 클러스터는 이 매니지먼트 클러스터의 오른편에 나와 있는 그 클러스터 뭐 이런 컨트롤 플레인 같은 리소스를 배포해서 컨트롤러에 의해서 생성되는 클러스터를 워크로드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바이더가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이제 클러스터 API는 이제 시작부터 어떤 인프라의 종속적인 부분과 독립적인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의 그 종속적인 부분들은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뭐 베어메탈 환경, 그다음에 AWS 환경 이런 것들 각각 그 퍼블릭 혹은 프라이빗 뭐 여러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더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제 API를 개발해 뒀고 각각의 그 오픈소스 시장에서 각각에 맞는 프로바이더 적극적으로 개발하거나 실제 업체 뭐 클라우드 업체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본인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이제 큐브 ADM을 기반으로 한 그 부트스트랩 프로바이더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큐브 ADM을 결국 실행을 해야 이제 해당되는 그 VM이든 노드가 그 뭐 물리 머신이 이제 쿠버네티스 노드에 병신하는 거기 때문에 큐브 ADM을 실행하기에는 환경 정보들을 관리하는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한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되겠는데 이제 셀프 프로비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API 컨트롤 레벨에서 실제 VM의 각각 개별 인스턴스까지 프로비저닝을 하고 이제 큐브 ADM을 통해서 해당되는 노드를 컨트롤 플레인에 바꾸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매니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이제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각각 그 퍼블릭 클러스 제공되고 있는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역시 별도의 API가 아니라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클러스터 API 자체가 이제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패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의 그 쿠버네티스 기본 자원 내에 이제 이 특별한 용도를 위한 자원을 추가로 배포를 하고 이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인식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한 컨트롤을 두 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클러스터 API의 이제 그 추가 CRD들을 이제 기존의 쿠버네티스에 있는 리소스랑 잠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 각각 실제 실행되는 최소 단위가 우리가 파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파드는 실제 그 리플리카 셋을 가지고 이제 각각의 버전별로 관리가 되면서 최종 그 가장 상위 단에서는 디플로이먼트 위에서 관리가 되는데 클러스터 API 역시 비슷하게 실제 각각의 그 노드 VM과 대응되는 머신이라는 리소스가 존재하고요. 그 머신 자체가 실제 머신셋과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실제 우리 파드 디플로이먼트로 이제 뭐 리플리카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버전을 업그레이드한다든가 이런 형태와 똑같이 이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단의 그 리소스로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리소스가 있어서 클러스터를 통해서 실제 최종 이제 디펜던스 트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쭉 퍼지면서 실제 물리적인 레벨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이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 일반적인 워커 노드에 대한 자원 배포를 얘기하는 것이고 컨트롤 플레인은 실제 어떤 컨트롤 플레인을 사용해서 뭐 컨트롤 플레인의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큐브 ADM의 옵션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형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 개별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봐서 실제 클러스터 API가 그럼 어떻게 멀티 인프라 프로바이더를 제공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있는 게 가장 이제 추상적인 레벨에서 가장 그 어떤 트리 구조로 봤을 때 가장 최상단에 있는 그 리소스가 클러스터라고 하는 리소스가 되겠는데요. 클러스터의 리소스 안에 스펙에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이 필드에 실제로 이제 여러 종류의 카인드를 이 인프라스트럭처 클러스터라는 그 종류의 리소스 가리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AWS의 자원을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AWS 클러스터라고 하는 자원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퍼런스에 참조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GCP나 뭐 애저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GCP 클러스터, 애저 클러스터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면서 이제 결국 각각 상위단의 추상적인 그 어떤 인프라 종속적인 레벨부터 인프라 종속적인 레벨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이걸 통해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컨셉 기준으로 이제 클러스터 API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WS 기준으로 많이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이제 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프로바이더 이 두 가지를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 클러스터 API 프로바이더 AWS 기준으로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은 이제 실제 개별 그 VM 인스턴스를 EC2 인스턴스를 이제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가 직접 관리하느냐, 혹은 이제 AWS의 어떤 다른 자원을 통해서 관리하느냐,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될 수가 있는데, 셀프 프로비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보여준 것처럼 클러스터라는 야물을 통해서 실제 인프라스트럭처 AWS 클러스터라는 하는 리소스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되면, 이 AWS 클러스터가 실제 이 클러스터에 생성하기에 필요한 뭐 VPC와 서브넷,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토가 났는데 그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그 ELB, 그리고 뭐 설정에 따라서 배치 노드가 필요한다고 하면 배치 노드에 대한 그 전개까지, 이런 것들을 AWS 클러스터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있는 그 큐브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큐브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한 가지 AWS 머신 템플릿이라고 하는 그 레퍼런스 자원을 참조하고 있는데, 이 AWS 머신 템플릿이 실제 뭐 AWS의 어떤 인스턴스의 타입이라든가 볼륨 사이즈, 이런 것들을 실제 지정할 수 있는 템플릿이고요. 이 템플릿을 통해서 실제 어떤 머신과 AWS 머신이라는 인프라의 종속적인 리소스와 실제 인프라의 종속적인 리소스 1대1, 그러니까 EC2 인스턴스 1대1로 대응되는 리소스를 자동 내부에서 생성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EC2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그 각각의 컨트롤러들이 관리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림 보시면 이제 그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큐브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인프라스트럭처는 별도의 AWS 클러스 지정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제 매니지드 쿠버네티스 서비스, 그러니까 AWS는 EKS가 되겠죠. EKS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스트럭처와 컨트롤 플레인 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앞서 셀프 프로비전과 다르게 AWS 매니지드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실제 EKS에 대한 자원 설정을 하는 리소스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걸 따로 정의를 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매니지드 EKS의 그 EKS 클러스터로 배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워커노드 역시 이제 잠깐 앞에서는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었는데, 머신 디플로이먼트 외에 이제 개별적인 인스턴스를 그 컨트롤러가 담당하지 않고 이제 AWS 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역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당되는 노드가 어떤 큐브에 대한 콘피그를 가지고 이제 조인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자원하고, 그다음에 실제 그 노드가 어떤 인스턴스 타입을 가질지, 어떤 볼륨 사이즈를 가질지를 정의하는 AWS 머신 템플릿, 두 개의 템플릿을 합쳐서 실제 머신과 AWS 머신이라는 리소스를 생성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머신들은 실제로 EC2 인스턴스 1대1로 대응돼서 이제 배포가 되고 관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는 사실 애저나 GCP를 많이 써본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머신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AWS 같은 경우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노드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추상화된 레이어 하나를 두고 실제 개별 인스턴스를 뭐 리플리카 개수를 조정한다든가 해당되는 템플릿 기반으로 노드를 생성하고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머신풀은 거기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신풀 역시 이제 인프라의 독립적인 머신풀이라는 리소스가 있고요. 실제 하위 그 실제 인프라 전개하고자 하는 인프라에 대칭되는 AWS 머신풀이라는 리소스가 있어서, 이제 AWS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냥 단순히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쓰고, 오토 스케일링에서 사용하는 머신 템플릿은 이제 이 컨트롤러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해당되는 머신 템플릿을 EC2의 머신 템플릿 개념 기억이 안 나는데, 템플릿 사용하기 위한 큐브의 콘피그를 결합을 해서 실제 EC2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만들고, 거기 밑에 이제 머신 템플릿을 참조해서 뭐 인스턴스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또 EKS 같은 경우에는 이제 EKS 자체가 이제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나누어 있지만 셀프 프로비전드 노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제 EKS 매니지드 EKS 노드 그룹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또 EKS 노드 그룹을 사용할 경우에는 AWS 매니지드 머신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개념을 그 리소스를 사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리소스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국은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 EKS를 무조건 쓰겠다. 그럼 사실은 그리고 운영에 대한 리소스가 굉장히 적고 운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모두 다 EKS가 지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뭐 동일한 VPC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VPC를 만들어 놓고 VM과 클러스터가 같은 VPC 안에서 공존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또 지금 EKS 바로 쓴다 이런 것들이 제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컨트롤 플레인과 그 워커노드 모두 매우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머신풀하고 머신 디플로이먼트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멀티에이지 관점에서 실제 지원되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잘 표현이 되게 옅게 되고 있는데 이 머신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각각의 그 참조하는 서브넷이 여러 개가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뭐 해당되는 리전에 에이지가 뭐 3개가 있으면 3개를 지정해 놓으면 3개에 맞춰서 알아서 인스턴스 생성이 되게 되는데, 반대로 머신 디플로이먼트가 실제로 참조하는 그 머신 템플릿의 그 항목의 그 스펙 필드에는 서브넷이 하나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머신 디플로이먼트 하나를 배포하게 되면은 똑같은 에이지에 계속해서 인스턴스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HA 관점에서 좋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에이지 개수에 맞추어서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하고 관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좀 더 합쳐서 실제 그러면 셀프 프로비전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할 때 그럼 어떤 자원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그 각각의 클러스터 레벨, 컨트롤 플레인, 워커노드는 이제 나눠서 보면 좌측편에 있는 부분은 실제 클러스터 API, 그러니까 인프라의 독립적인 자원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AWS의 종속적인 그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자원은 클러스터 네트워크, 실제 뭐 클러스터 사이더라든가 서비스 사이더를 어떻게 정의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도메인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클러스터.로컬을 쓰지만 그걸 변경하고 싶을 때 이런 실제 인프라의 독립적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이 클러스터 레벨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AWS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당되는 클러스터를 배포하기 위한 리전, 그리고 각각의 노드 접근이라는 이제 SSH 키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데 해당되는 키의 네임,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VPC나 서브넷들을 설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데 VPC 등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컨트롤러가 알아서 해당되는 VPC나 서브넷들을 모두 그 자동적으로 AWS에 배포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기존에 있는 자원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해당되는 VPC나 서브넷들에 대한 아이디를 지정해 주면 그것들을 재사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트롤 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브에 대한 컨트롤 플레인은 컨트롤 플레이에 대한 개수, 그다음에 큐브에 대응을 설정하기 위한 파라미터들, 어떤 쿠버네티스 버전을 쓸지에 대한 어떤 독립적인 인프라의 독립적인 내용을 정의하게 되고, 그러면 해당되는 노드들이 어떤 그 스펙 기준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게 될 건지는 이제 AWS 머신 템플릿을 사용해서 실제 그 인스턴스를 생성하게 되는데, 뭐 AWS 머신 템플릿에는 인스턴스의 타입이라든가 키 네임, 그다음에 루트 볼륨 사이즈, 추가적인 볼륨 사이즈, 그 뒤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이 스팟 인스턴스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워크로드에 따라서 이런 스팟 인스턴스를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와 큐브에 콘피그 템플릿을 결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머신 디플로이먼트에는 일반적으로 개수와 이제 버전만은 거의 담당을 하게 되고요. 큐브에 콘피그 템플릿은 이제 큐브에 조인 명령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정보값, 설정값들이 들어가게 되고, 컨트롤 플레인과 동일하게 머신 템플릿을 통해서 어떤 해당된 인스턴스의 이제 내용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서 보여준 것처럼 해당되는 셀프 프로비전드 뭐 그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배포되는지를 간략하게 이제 표현한 것이고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역시 하나의 그 매니지먼트 클러스터 역시 이제 클러스터 API로 배포된 형상이고, 둘 다 각각 독립적인 VPC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VPC, 그러니까 AWS 클러스터에 별도의 VPC 자원 같은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형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AWS 클러스터에 이제 배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VPC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 각각의 에이지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 서브넷을 컨트롤러가 생성을 하게 되고요. 또 퍼블릭 영역에서는 NAT 게이트웨이와 뭐
인터넷 게이트웨이, 그 외에 이제 K8s API를 위한 이제 로드 밸런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서는 알아서 그 에이지 개수에 맞춰서 리플리카 개수가 3개라면 3개의 에이지 배포하거나 뭐 하나면 하나의 에이지 배포고 5개라면 이제 알아서 균등 배포하도록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화면에서는 각각의 에이지에 맞게 이제 배포한 형상이 되어서 각각의 에이지에 이제 워커노드가 하나씩 배포되는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현재 AWS 제공되고 있는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그 클러스터 API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제 스팟 인스턴스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치 프로세스나 이제 뭐 어떤 실제로 워크로드가 어떤 크리티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머신풀에서는 미지원이고요. 머신 디플로이먼트에서 이제 최대 비용 지불할 비용이 얼마인지 설정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해당되는 인스턴스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실제 그러니까 워커노드나 컨트롤 플레인 외에 이제 사용자가 뭐 임의로 접근할 때 필요한 베스천 노드에서도 적용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특이한 형태의 그 프로바이더가 되겠는데요. 이제 이름은 이제 BYOH고 이제 약 Bring Your Own Host라고 하는 그 프로바이더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VMware에서 개발하고 있는 그 프로바이더인데 그 실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스터 API가 인프라 프로비저닝까지 다 해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프로바이더는 특이하게 인프라 프로비저닝, 그러니까 OS 설치까지는 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실제 온프렘에서 베어메탈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바이더가 사실 메타큐브라고 하는 것 개발되고 있는데 메탈큐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걸 동작하기 위한 뭐 DH 서버라든가 뭐 여러 그 기반적인 그러니까 실제 OS를 부팅하기 위한 하위 절차까지 다 커버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컨트롤하는 인프라 환경이 아니라면 어떤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주세요라고 말하기가 애매한 환경의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인프라 프로바이더 지원되지 않는 여러 환경들도 있죠. 또 제공이 되더라도 실제로 뭐 API를 쓸 수 없게 제한이 두었거나 이런 경우에 사실은 해당되는 프로바이더가 존재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BIOH를 검토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은 실제 이미 설치된 OS 환경 안에서 별도의 에이전트를 하나 띄워서 각각의 에이전트가 실제 매니지먼트 클러스터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이 지금 이제 준비가 됐다. 나를 이제 쿠버네티스 노드를 활용해 달라. 이런 형태로 제공을 하고 활용되는 프로바이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AWS 같은 경우에 머신풀에 그러니까 머신 디플로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지 개수에 맞춰서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뭐 뱅포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이런 형태의 약간 클릭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VPC를 임의로 만드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VPC를 지정하지 않고 클러스터 API 컨트롤러가 직접 배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그 한꺼번에 머신 디플로이먼트를 배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VPC를 AWS 클러스터가 VPC 서브넷들을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그 서브넷 정보를 활용해서 워커노드를 배포하게 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타이밍 이슈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실제 사람이 한다 그러면 AWS 클러스터까지 먼저 배포를 해서 VPC나 서브넷이 나오는 걸 다 보고 다시 머신 디플로이먼트의 각각의 템플릿 밑에 스펙 밑에 생성한 서브넷이 어떤 것이었지 확인을 해서 이제 다시 밸류를 적어주고 이런 형태의 2단계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는 그런 것들 좀 더 자동화할 수 있게 실제 밸류 한번 넣으면 내부적으로 알아서 그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져오고 해당되는 정보들을 같이 채워서 뭐 머신 디플로이먼트 자원을 배포한다든가 머신풀 자원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넣어서 햄 차트를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AWS, BIOH 두 가지 햄 차트를 이제 구현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뿐만 아니라 여러 가상 자원들, 가상 머신이나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같은 여러 인프라 자원 역시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데카파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배포하고 관련된 방식 똑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관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고요. 또 기도스와 결합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의 버전 및 상태 관리가 굉장히 이뤄낼 수 있고 결국은 롤백들도 굉장히 쉽고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력도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도스이기 때문에 플리스켓을 통한 리뷰도 굉장히 수월하게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뭐 이게 모두가 이제 그 은총알이 아니듯이 마스터 보여드린 것처럼 모든 환경에 대해서 인프라 프로바이더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이제 이것이 가능한 환경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상위 수준에서는 동일한 일관된 인터페이스 사용했지만 실제 하위 수준에서는 인프라의 종속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프라 프로바이더를 잘 사용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해당되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필요하고 이 리소스들이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또 사전의 검증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 API 노드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 클러스터의 오토 스케일링, 그다음에 실제 클러스터의 자원들을 자동으로 배포하기 위한 여러 기술들, 그리고 어제 최근에 큐브콘에서도 이제 클러스터 API가 정식으로 릴리즈 팀이 생기면서 또 굉장히 많은 피처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 다루진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의 목표가 이제 이름은 이제 쿠버네티스 N이에요. Everything on Kubernetes라고 해서 사실 모든 걸 쿠버네티스 API를 사용해서 이제 관리하고 사용하겠다는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클러스터 API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데카파드를 기반으로 모든 클라우드 인프라 리소스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그리고 여러 서비스들을 이제 기독 형태로 배포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